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저와 함께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배워서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간단한 영상을 하나를 만들어서 편집하는 과정, 그리고 출력까지 하는 과정을 따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여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처음 열릴 것입니다. 이때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이 홈 화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는 이걸 클릭하셔서 대화 상자를 통해서 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는 창이 열립니다. 이때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나무와 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되게 다 많은데, 여기서는 일단 로케이션, 어느 폴더에다가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인데, 이 브라우저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폴더를 선택하여 지정하신 후에, 이렇게 하신 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뉴 프로젝트 창에서 OK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같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저런 만들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냥 Yes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프리미어의 첫 번째 화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는 시퀀스라는 게 있어서 먼저 시퀀스를 만들어야만 시퀀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영상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는 영상 촬영과 편집에서 어떤 특정 장면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공간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장면,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퀀스로 모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은 시퀀스 단위로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일에 New에 시퀀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새로운 시퀀스를 만드는 창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미리 이제 준비해둔 어떤 일정한 표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세팅스 탭을 클릭하시고, 에디팅 모드는 여기서도 기존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직접 우리가 입력한다고 생각하셔서 커스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타임 베이스는 29.97, 그 다음에 프레임 사이즈,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720에 480은 HD 크기, HD 해상도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FHD 사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HD 사이즈가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영상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FHD 사이즈로서 1920에 1080 사이즈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픽셀 애스펙트 레티오는 이게 픽셀을 어떻게 비율로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 스퀘어 픽셀로 그냥 지정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디스플레이 포맷에서 29.97 이 부분만 FPS 드러 프레임 타임 코드로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초에 몇 프레임을 움직일 것인가에 관한 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디오 지정에서도 48,000Hz로 그냥 지정이 된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지금 가로와 세로의 영상 사이즈가 지정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시퀀스 이름도 따로 별도로 둘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영상을 만들 때 이 시퀀스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영상 시퀀스를 이름을 이제 달리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시퀀스 02를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시고요. OK를 누르면 이와 같이 화면이 전체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에 따라서 여기 프로그램 창이 열려 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이펙스 컨트롤스가 열려 있고 여기 이제 그 프로젝트 패널이 열려 있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제가 이런 패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만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은 우리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소스들을 가져다 놓고 여기서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그런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 타임라인 패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퀀스 이제 그 패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타임라인 패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는 이제 프로그램 패널이라 해서 타임라인 패널에서 작업하는 영상에 대한 어떤 그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펙스 컨트롤스는 여기서 이제 그 타임라인에 있는 개체들에 대해서 효과를 지정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해 놓은 소스들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을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CTRL-I 이렇게 누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임포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소스가 있는 곳에 그 폴더로 이동하셔서 이렇게 소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스는 여기 요 파일 불핀치라는 그 파일과 더불어서 버드 인 플라이트 이 복수의 그 파일을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만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열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이 열로 돌아왔죠. 자, 이 파일은 우리가 잠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 파일의 사이즈가 1920에 1080 FHD 사이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나타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퀀서의 한 그 설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져온 것은 요건 이제 MP3 파일, 그러니까는 음향 효과 파일이죠. 그래서 요거를 미리 보기 위해서는 여기 소스 패널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버드 블리친 요거를 아이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화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새가 움직이는 적이고요. 또한 여기서 MP3 파일은 클릭하면은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파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어떤 파일인지는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 파일을 이제 타임라인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타임라인은 두 가지 종류의 트랙이 있어요. V1, V2, V3 이런 식으로 영상 트랙이 있고요. A1, A2, A3 이렇게 오디오 트랙이 있습니다. 오디오 트랙은 어디다 하든지 간에 그 소리가 잘 나타나지만 요 V1, V2, V3 같은 경우는 요게 레이어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만 나타난다, 뭐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버드 블린칭 요거 MP4 파일을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타임라인에 V1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디케이터는 여기 0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타임 코드가 0프레임으로 나타나 있죠.
근데 여기서 가져왔을 때 일단 클립 미스매칭 워닝이라는 게 뜹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퀀스와 요 소스가 서로 그 설정 값이 좀 다르다는 그런 표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1920에 1080이더라도 세부적인 설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일단은 시퀀스에 맞춰서 작업할 경우에는 Keep Existing Settings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나타나졌죠? 여기서 만약 플레이를 눌러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세 영상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잠깐 이제 그 중지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타임라인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축소하는 이렇게 그 슬라이드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좀 해놓으시고 요게 인디케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디케이터는 지금은 이렇게 0으로 좀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자, 인디케이터는 요 부분이 맨 오른쪽 부분이 프레임이고 여기가 초구, 분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보 시절에는 이렇게 길지 않은 그러니까 몇 초 단위, 요건 한 14초 정도 되네요. 14초 정도 되는데 14초 정도 되는 곳에 정도는 짧은 영상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디케이터를 여기다가 옮기시면은 만약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옮기다 보면 2초 0프레임까지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영상도 타임라인에 오는 이 소스 영상도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지점을 요 정도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2초 정도의 이 영상이 시작된다는 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인디케이터를 앞으로 가져오면 여기에는 어떠한 영상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깜깜한 화면이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건 영상인데 우리가 오디오 트랙을 하나를 잡아먹고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애초에 이 영상은 MP4 영상은 이렇게 영상과 오디오를 같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트랙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는 오디오만으로 이루어진 그 소스 파일이죠. 요거는 이제 음악을 제가 소스로 가져온 것인데 버드 인 플라이트라고 하는 여기 오디오를 가져오도록 하는데 요걸 드래그해서 여기 V2 트랙으로 드래그해서 0프레임부터 재생되도록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는 굉장히 길죠.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젝트 파일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2분이 넘는 길이의 아주 긴 음원 소스라고 오디오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나타난다는 점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여기 오디오 파일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오디오 파일을 가져왔으니까 플레이 되는 걸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영상이 나타나고 음악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디오 트랙에는 여러 개가 있어도 여러 개가 같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맨 앞에 부분에는 우리가 인트로 부분에서는 어떤 타이틀, 제목 같은 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가 이제 그 도구 패널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구 패널이라는 게 보이는 게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컴퓨터에서는 이 도구 패널이 여기 없어. 만약 그렇다면 윈도우에서 툴을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요거보다 더 원초적으로는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에디팅이라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인터페이스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용도에 따라서 인터페이스가 되게 많은데 에디팅은 일반적인 편집에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여기서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 위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도구 패널, 툴 패널이라고 부르는 도구 패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목 같은 경우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타입 툴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 바로 프로그램 창에 영역을 가운데쯤 여기 정도에 저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클릭하셔서 나무와 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놨네요. 자, 나무와 새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마 요 글자가 이렇게 이거는 뭐 한영키를 눌러서 영문을 치시고 뭐 이런 것까지 제가 가르쳐 드리진 않아도 되겠죠. 근데 그거는 모르시지 않으실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전 아마 이렇게 서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글꼴 서식이. 이거는 제가 이전에 했던 이러한 그 서식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지정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이펙스 컨트롤 패널을 여시면 돼요. 그러면 이펙스 컨트롤 패널에는 여러 가지, 요거는 이제 그 효과를, 이펙스 컨트롤은 뭐예요? 그러니까 효과, 여기 이런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했는데 이 텍스트에 대한 효과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통제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중에서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어요. 텍스트라는 속성에 이 단추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제 글꼴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글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경기도에서 제공한 서체인데, 경기도체 타이틀 V라고 하는 서체를 지정했어요.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기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글꼴 스타일을 지정하고, 여기서는 이제 글꼴의 그 크기를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줄어들었다가 이제 저기 됐다, 이런 것도 되고, 여기는 자간이에요. 자간인데 이건 이제 트래킹이라 하는데 여기서도 지정하시기도 하고 여기서도 지정하기도 해요. 전 요만큼 정도 지정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무와 새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글꼴의 색깔은 필로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얘가 살짝 넣었어요. 왜냐면 여기 영상 나올 때 글자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글꼴의 테두리를 지정을 했고요. 자, 요거는 글꼴 테두리는 3포인트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글꼴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할까요? 플레이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글자가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영상이 이렇게 플레이가 되다가 이것도 이제 플레이가 되다가 끝나겠죠. 근데 영상은 끝났는데 음악이 계속 나오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소스를 편집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거는 영상도 마찬가지고 오디오 파일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를 편집하기 위한 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 끝나는 지점 정도에다가 할래. 그러면 우리가 화살표 오른쪽 키 왼쪽 키를 이렇게 하시면, 자, 지금 인디케이터를 적당히 놨죠. 이것도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는 방법,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하면, 자, 오른쪽으로 하면서 요걸 좀 봐보세요. 화살표 오른쪽 방향 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1프레임씩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 화살표 왼쪽 키를 누를 때마다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프레임에서 끝나요. 그러면 이 프레임에서 끝나는데 여기서 그만 잘라주고 싶어요, 저는. 근데 여기 그랬을 때는 이 인디케이터를 여기다 두고 이 소스를 클릭하셔서 선택하면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K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K를 누르시면 이렇게 딱 끊어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딱 끊어진 걸 알 수가 있겠죠. 두 가지로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요 끊어진 거를 요 뒤에 거를 지우기 위해서 요걸 선택해서 델 키를 누르면 그냥 지워져요. 간단하죠? 영상도 그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이 영상을 만약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K를 누르면 이렇게 잘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띄우면은 여기서 갑자기 이런 화면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요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붙어졌어요. 다시 붙여졌죠? 우리가 자르긴 했지만 요게 자른 것들이 티는 나진 않아요. 그쵸? 자, 이와 같이 됐고, 그러면 영상 편집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쵸?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내기는 좀 아쉽고, 우리 기왕 시작한 김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영상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 영상을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일에서 익스포트, 그 다음에 미디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익스포트 세팅 대화 상자 익스포트 세팅 창이 열려요. 뭐 출력 설정 창이라고 우리말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 지점, 끝 지점 요거 건들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 중요한 팁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상을 편집해서 출력하는 걸 배울 때 mp4 파일로 출력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mp4 파일은 사실 IBM 컴퓨터나 애플 컴퓨터 이런 곳에서 어디서나 호환이 되고 유튜브에서도 좀 잘 맞는 형식이기 때문에, 근데 mp4라고 지정하지 마시고 mp4 파일은 H264라고 지정하시면 돼요. 이걸 mp4 파일의 하나의 종류인데, 이걸 갖다가 mp4 파일의 하나의 표준이기 때문에 이걸 지정하시면 되고요. 형식은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러 개가 뜨지만 H264 요거를 꼭 지정해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초보자일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정을 직접 하기에는 되게 복잡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 자,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프리셋으로 미리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유튜브에 있는 여기 FHD, 유튜브에 있는 FHD 사이즈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 1080p의 FHD를 선택을 해주시면,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맞게끔 얘가 최적화 시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플랫폼은 계속 자신들의 어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영상 어떤 포맷의 규칙들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항상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홈페이지를 따라가면 알 수 있겠지만 그걸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표준에 그냥 맞춰서 하게 되면 이 프리미어에서 유튜브에 맞춰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서 Q를 누르시기만 하면 출력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만약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열릴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라서 살짝 지우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이제 그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2020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도비 프로그램을 2020 CC 2020 버전을 만약 설치를 하셨다면 이거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2020은 이건 출력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꼭 설치를 해 두셔야 출력할 때 이게 뜬다라는 점들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설정한 것처럼 H264 mp4 파일의 형식대로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유튜브 형식에 맞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남아 있는데, 요거를 출력 파일에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름을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정을 하는데, 이게 폴더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폴더, 내가 저장할 폴더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저는 여기서 1번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나무와 새라는 이름으로 한글로 나무와 새 뭐 이렇게 완성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좀 했어요. 뭐 완성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대기열 시작이라는 단추만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영상이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력되는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나무와 새가 출력된 이렇게 뜨지요. 뜨는데 요거를 만약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출력되는 게 꽤나 여기 처음부터 보도록 할까요? 너무 강력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처음 출력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던 기억을 아직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 이렇게 편집하는 거 이렇게 출력까지 했으면 거의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로써 사실 프리미어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자, 다 끝났어요. 놀랍죠? 자, 프리미어가 굉장히 많은 기능,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배운 것, 지금 제가 26분 정도를 영상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좀 더 세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쓸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뭐 효과도 있겠고 뭐 기능들이 되게 많지만 기본 기능은 여기서 다 끝났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정말 26분 만에 거의 프리미어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배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주의하실 게 있는데, 주의하실 내용은 항상 저장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에서 이 프로젝트 파일은 저장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세이브 에이즈로 저장을 하시고, 자,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은 우리가 계속 수정을 해 나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나무와 새라고 이렇게 했다면 이런 식으로 버전을 저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0 그 다음에 오늘이 0712 7월 12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8시 58분 그러니까는 12시로 따지면은 20시 57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버전을 관리를 꼭 해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출력 파일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이 프로젝트 파일은 없어지면 안 된다는 점들 그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다른 선택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일은 이와 같이 저장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만약 이제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다음번에 열었을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아마 또 이렇게 홈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창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프리미어를 열면 항상 이렇게 새로운 그 홈 여기 이 창이 열리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밑에 보면 리센트라고 되어 있죠. 리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금세 했던 이 파일이 나타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분 전에, 몇 초 전에, 31초 전에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71.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되게 우리가 영상까지 하고 그랬는데 사이즈가 되게 작다는 느낌 안 드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했듯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앞서서 했듯이 이 소스를 가지고 있죠.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했지만 이 소스는 프리미어 파일 내부에 있다기보다는 외부에 있는 파일을 가져다 쓰는 형식이에요. 이때 되게 주의할 것은 제가 저장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것은 뭐냐 하면 이 파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파일들을 관리할까?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의 폴더에 이 소스와 이 프로젝트 파일을 한꺼번에 두는 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좀 더 정교하게 이 파일 관리라는 것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항상 이것이 프리미어 파일은 이와 같이 따로 존재를 한다. 소스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미어 파일 자체는 되게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업을 했다면 다시
세이브는 근데 컨트롤 S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그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이 그 컴퓨터가 용량을 프리미어가 사실 되게 컴퓨터에 부담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이 안 좋을 때는 이게 멈추거나 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으니까 컨트롤 S, 자나깨나 컨트롤 S. 그래서 항상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프리미어 거의 30분 만에 프리미어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다 배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